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류 전동기의 특성 117쪽 직류 중에서 직류 분권 전동기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요 줌으로 좀 해가지고 좀 한번 크게 한번 확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는 이 전동기죠. 이 전동기는 외부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우리 집에 있는 모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직류 전동기는 아니지만 외부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힘을 내는 것. 이때 전기자곤선이 하나일 때는 힘 F는 뭐라 그랬죠? 프레밍의 왼손 법칙 FBI L 사인의 세타. 힘의 단위는 뉴턴. 그런데 이제 전동기는 회전하는 기기니까 회전력은 토크라고 표시합니다. 토크는 RF 곱하기 거리가 이렇게 써가지고 뉴턴 메타라고 하고, 요 직류기에서의 권선이 아마추어의 권선이 많을 때 이거는 요 식이 이렇게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2파이 A분의 뭐랬죠? P 자 파이 이렇게 했죠. 물론 단위는 어디 갔어요? 물론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뉴턴 메타. 네, 뉴턴 메타 여기까지 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전기자에 들어오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라고 하기도 하고, 부하, 이게 부하죠. 여기에 걸린 게 이게 부하입니다. 부하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라 하고, 이건 뭐 전격 전류, 이거는 전격 전류 또는 입력이죠. 전격 전류라는 거는 입력이라 했고, 여기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가고, 또 계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계자 전류. 우리 전기를 공부를 하기가 참 하기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용어가 너무 많아. 우리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요 계자 전류에 걸려 있는 저항, 계자에 걸려 있는 이 저항은 이 계자의 내부 저항이 아니고 이 전류를 조정하는 저항입니다. 그래 계자 저항이 작아지면 이렇게 표시한 거는 마음대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자 저항을 작게 하면은 계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계자 전류가 커지고 자속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죠. 자속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계자 저항을 크게 하면 계자 전류가 작아지고 자속이 작아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분권 전동기니까 분권 전동기는 여기서 보니까 아마추어와 계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했죠. 우리가 저 앞에서 했습니다. 네. 전류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발전기, 들어오면 전동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 A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죠. 분권 계자가 병렬로 되어 있다. 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이죠. 네, 단자 전압이라 하면은 우선 제일 먼저 V가 큰지 E가 큰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입력이죠. 여기에 지금 입력입니다. 여기 쭉 보겠습니다. 여기 입력입니다. 들어오는 쪽이 입력이니까 이게 큰 겁니다. 단자 전압이 크고, 역기전력 E는 여기 나오죠. 원래는 역기전력 E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E는 V-IARA가 여기서 나는 전압 강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압가가 나타나는데 IARA. 다시 말하면은 요거 V를 놔두고 요 IARA를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기 기호가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V는 이렇게 됩니다. E 플러스 IARA. 이 식이 V는 E 플러스 IARA이다. 발전기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발전기에서는 좀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100V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V이다. 그러면은 100V이다. V는 100V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단자를 A라 하고 여기 B라 하고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여기 전체 그림 여기 전체 여기도 100V고 여기 전체도 100V고 병렬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 놓으면은 여기가 100V예요. 그러면 요 점도 여기도 100V고 여기도 100V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전압은 이렇게 IF, RF도 똑같이 여기가 100V면 이것도 100V다 이런 얘기를 했고 I는 당연히 I를 보니까 I는 여기죠. I는 여기죠. I는 IA와 IF를 합한 것이다.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는 이렇게 나타낸다. 속도 특성을 자 이제 좀 줄여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도 및 토크 특성을 가보니까 전기자와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필요하네요. 그림이 필요하니까 전기자와 계자 권선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어서 단자 전압이 일정하면 부하 전류와 관계없이 자속이 일정하므로 이게 병렬이니까 아까 여기에 걸린 전압이 100이면 여기도 100이라 그랬죠? 이런 얘기입니다. 타여자 전동기와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전압은 거의 일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타여자 전동기와 분권 전동기는 속도 조정이 쉽고 정속도의 특성이 있으나 거의 동일한 특성의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으므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보기가 힘들어요. 분권 전동기를 보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어디 이거를 한번 특별히 같이 찾아보려면은 파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시고 넘어가 약간의 수화 특성을 가진다. 약간의 전압 변동이 있을 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 변동이 전류가 증가할 때 예를 들어서 분권 전동기의 전압의 특성은 약간 떨어진다. 이 떨어진다. 이거 수화 특성이죠. 수화 특성을 가진다. 수화 특성은 엄밀한 의미로는 전압이 떨어져도 전류가 일정한 것. 이렇게 이런 거를 수화 특성이라 한다. 앞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는 직권이라는 거는 아까 아마추어가 기준입니다. 아마추어 전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자가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직선상에 있을 때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이 계자가 얘기합니다. 이 계자를 얘기합니다. 아마추어와 계자가 직렬로 있는 것은 직권. 병렬로 되어 아마추어와 계자가 병렬로 되어 있는 것은 분권. 계자가 병렬로 되는 건 분권. 여기 계자가 또 있어요. 직권 계자도 있고 분권 계자도 있으면은 복권 전동기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니까 아마추어와 계자가 직렬로 되었으니까 직권이다. 전기자 A를 기준으로 분권 계자가 직렬로 되어 있다. V는
E 플러스 IA, RA 플러스 IF, RF다. E하고 V하고 어느 게 크냐? 전기가 들어가는 곳이니까 V가 크다 그랬죠? V는 요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전동기에서 나오는 역기전력에다가 여기서 나오는 손실, 여기서 나오는 손실을 다 합한 것이다. 요거에다가 전압 강화 IA, RA, RF.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요게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거를 좀 이따 한번 뒤에서 나옵니다. 어렵진 않은데 중요합니다. 왜 어렵지 않은데 중요하냐면은 직권이니까 여기 I는 고로 10A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 그런 거 직렬로 쭉 흐르니까 IF도 몇입니까? 10A. 또 여기 IA도 들어가는 것도 IA도 몇 합니까? 10A. 그냥 직렬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I는 IA, IF다. 자, 속도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특성. 쉬운 문제가 한번 있었네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권 전동기 여기까지 한번 보고 분권 전동기를 한번 쉬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493쪽. 35번입니다. 35번 저 밑에 있네요. 35번. 생각보다 쉬운 문제네요. 다음 그림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입니까? 아마추어와 어떻게 들었어요? 작아서 크게 하려더니 안 나타나네. 자, 좋습니다. 아마추어와 계좌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주고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모터 전동기, 분권 전동기.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무슨 전동기입니까? 직류 분권 전동기. 이렇게 해야죠. 직류 분권 전동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분권 다른 건 없으니까 분권 전동기. 이게 만일 그림의 방향에서 여기에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아마추어에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분권 발전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발전기는 전기를 내보내는 거고 전동기는 전기를 받는 거죠. 전기를 받는 것. 쉽나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그냥 막 답을 외우는 사람들은 이거 틀려요. 자, 또 아까 속도 특성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492쪽 앞에서 있었네요. 492쪽. 몇 번 문제냐면은 28번 문제입니다. 28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모터라는 거는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에 뭐 여러 가지가 엔진에 마력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보면 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크란 건 뭐냐면은 회전력이에요. 전동기는 어떤 부하를 걸었을 때 이 돌아가는 회전력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기동 방법, 기동이란 거는 처음에 출발할 때 토크가 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토크는 식을 쓸 알아야 돼. 이 그냥이면 안 내줍니다. 여기 토크는 여기다 있으니까 토크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써보면은 2파이 A분의 P 자 파이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나면은 자속 파이가 커야지 토크가 큽니다. 자속 파이가 커야 되는데 분권 전동기는 분권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는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받읍시다. 아마추어가 있는데 여기 계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자속의 양을 조절하는 여기 RF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계좌 저항. 요거를 계좌 저항이라 합니다. 계좌 저항. 계좌 저항입니다. 계좌 저항이라 하고 이 계좌 저항을 어떻게 해야지 자속이 커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속이. 계좌 저항을 작게 해야죠. 계좌 저항을 작게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F가 커지죠. 그러니까 이 답이 여기서 뭐냐면은 계좌 저항 값을 이건 아니고 기동 토크를 작게 하는 것도 기동 토크를 크게 해야 되니까 계좌 저항기의 저항 값을 크게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속이 적게 나오니까 계좌 저항기의 저항 값을 0으로 한다. 0으로 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속 파이가 커지고 자속 파이가 커지니까 토크가 커지고 그러니까 힘이 처음에 출발할 때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이거를 요 28번에 해설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을 여기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직권전동기 여러분 117쪽에 직류 직권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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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보니까 몇 번이냐면 36번입니다. 36번. 요거는 조금 자 36번 보겠습니다. 직류 직권전동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는 근데 이거 사실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식을 한번 쓰겠습니다. n은 여러분들 117쪽에는 식을 쓰니까 n은 이코로 파이에 v 마이너스 iA에 IA RA 플러스 R 여기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다가 속도가 RPM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면요. 부하가 걸려 있지 않으면 그죠? 무부하가 된다는 거는 여기 부하가 꼭 걸고 해야 되는데 부하를 걸지 않으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기동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속 파이가 0으로 갑니다. 자속 파이가 뭘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0으로 가면은 이 윗부분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여기 벨트가 벗겨지면 전동기가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요건데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이거 문제를 턱딱 하다 보니까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자속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3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다시 앞으로 117쪽에 가겠습니다. 117쪽 117쪽 공부를 하기 전에 나왔어요. 속도 특성을 제가 먼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데 부하에 따라 자속이 비례하므로 부하의 변화에 따라 속도가 반비례하게 된다. 부하가 감소하여 무부하가 되면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위험하게 되므로 벨트 운전이나 무부하 운전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부하에 따라 자속이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없어지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뭐라 했죠? 0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는 힘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전동기 중에서 가장 힘이 좋은 전동기예요. 이 직류 직권 전동기가 왜 좋냐 하면은 뒤로 한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왜 좋냐?
토크 특성입니다. 이 토크 회전력의 특성인데 토크는 우리 이 K 파일 I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토크 T는 어떻게 했죠? 2파이 A분의 P 자 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토크 T는 뭐에 비례하면은 요걸 K로 놨습니다. K하고 IA의 파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전동기는 다 IA와 파이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분권을 보면은 분권은 여기 계좌가 있고 여기 아마추어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 IA와 여기에 가는 전류 IF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자속 파이의 관계가 없는데 영향이 없는데 직류직군이거든요. 직류직군은 아마추어와 계좌가 직렬로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가 I가 고루 100A 하면은 여기도 100A하고 여기도 100A가 계속 흐르니까 다시 말하면은 IA 전류나 계좌 전류나 이 자속을 만드는 계좌 전류 IF나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는 다 직류에서 이식인데 직류기는 토크 T는 다른 거는 다 IA에 비례하는데 토크 T는 IA의 자승에 비례해요. 이게 같은 거니까 IA와 파이가 같은 거니까 IF가 같은 거니까 IA의 자승에 비례하니까 이 모든 전동기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전동기 직류직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요거는 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직육에서 어차피 네 문제가 나오니까 직육이 네 문제 나오니까 잘 나온다 이러면 생각하시고 자 여기는 뭐라고 하니까 부하 변동이 심하고 큰 기동 토크가 요구되는 전동차, 크레인, 전기철도에 적합하다. 속도는 어떻게 합니까?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다른 거에 비해서 속도는 뭐 n의 자승배로 느리고 대신에 힘은 좋다. 속도도 빠르고 힘은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출발할 때 처음에 회전력을 힘을 주기 위해서 기어를 몇 단을 놓습니까? 1단. 그렇게 놓잖아요. 2단, 3단, 4단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회전력은 이제 빨라지죠. 이렇게. 속도는 빨라지고 힘은 약해지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처음에 출발할 때를 꼭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전기철도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1997년 제가 이제 9월부터 10월에 프랑스 파리에 가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가 있었는데 그 파리에 있으면서 어딜 갔냐면은 스위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가 유명합니까? 융프라우 그 산을 갔는데 제가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스위스에서 한글로 나온 책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얼마나 많으면은 스위스에서 우리나라 책자로 이걸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뭐 빨간색이 좋겠네요. 빨간색을 이제 요거 하면은 기차를 타고 잘 안 나오네요. 파란색을 할까요? 기차를 타고 파란색도 안 나오네. 다시 하겠습니다. 녹색을 할까요? 녹색. 기차를 타고 여기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내려서 여기에 뭐 얼음 동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구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 기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 가팔러요.
나는 기차가 이게 어떻게 다닐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전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마 직권 전동기다. 그래가지고 그 기차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차가 여기 나오죠. 기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가가지고 요 레일을 봤어요. 레일하고 기차의 바퀴를 보니까 레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그림 좀 엉성해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나사로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레일도 우리가 일반 하는 기차 레일이 아니고 바퀴하고 엇물려 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차가 어디로 올라가면은 여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서 또 내려올 때는 이 기차를 타고 내려와도 되고 뭐 다른 또 뭐 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도 되는데 아무튼 이 내려오는 거를 저는 다른 사람은 그냥 무심코 봤겠지만은 저는 전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직류직권 전동기를 이용한 기차구나. 전기입니다. 이게 다 전기로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몇 년도에 갔냐면은 1997년도에 갔어요. 그래 그때는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는데 그 다음에 몇 년도냐면은 그 후죠. 이게 지금 이게 나온 책이니까 2012년이에요. 2012년 2012년도에 어디까지 완성을 했냐면은 여기까지 이게 몇 메타입니까? 여기 쭉 보니까 3,400 몇 메타죠? 3,454m네. 3,454m까지 또 놨어요. 여기를 기차를. 이게 여기 암벽을 이 굴이죠 굴을 통해서 이 지점까지 수십 사람들이 절벽에다가 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거를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행을 가는지 우리나라 책으로 내놓는데 이건 제가 찍어 온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유튜브에 올리는 거를 제가 받아서 감회가 아주 깊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가봤으니까 이 밑에는 호수도 이 산 위에서 내려온 물들이 있는데 손을 못 집어넣습니다. 차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데 수영하는 호수가 아니고 여기 여기서 얼음산에서 내려온 물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직류 무슨 전동기를 했어요? 직류직권 전동기는 전기철도에 이용한다. 예. 왜 그랬다 그랬어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힘이 좋다. 얼마만큼의 힘이 좋느냐? 토크, T는 이코로 뭐에 비례한다. 다른 직류 전동기는 전부 다 IA에 비례하는데 이거는 IA의 직류직권 전동기는 IA의 자승에 비례한다. 또 쓸까 잘 안 나오네요. 자 여기 또 보니까 다른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는 토크는 IA에 비례하는데 직류 직권 전동기는 토크는 IA의 자승에 비례해서 힘이 좋다. 그렇지만 속도는 토크는 다른 거는 n분의 1인데 다른 거는 n 이게 토크 우리 저번에 시겠어요. n분의 p 해가지고 0.975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직류 직권 전동기는 n 자승분의 1이에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이 좋다. 여기까지 3,400m까지 기차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좋아야 되는가. 전기 기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또는 전기를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기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를 더 할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고 직류 복권 전동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직류 복권 전동기 나왔네요. 직류 복권 전동기 빨간색. 직류 복권 전동기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밑에 있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구조가 직권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직권계좌 안쪽에 분권계좌가 있으면 내분권. 직권계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게 항상 직권계좌입니다. 직권계좌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분의 외분권 복권 전동기이다. 여러분들이 그림만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40쪽 시험 문제 여기 있던 거를 440쪽 한번 보겠습니다. (440쪽) 33번이 있었는데 33번 여기 있네. 다음 그림의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인가? 여기에 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전동기야. 이게 발전기일 수도 있죠. 나가면은 발전기입니다. 전동기인가 그러는데 아마추어와 전기자와 직렬로 되어 있는 권선도 계좌도 있고 또 병렬로 되어 있는 계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권 전동기이다. 내분권인가 외분권이다. 그럼 우리는 아까 여기는 이 문제는 아니지만 직권계좌의 바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정확히 하면은 직류 외분권 분권이 바깥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외분권 복권 발전기다. 이렇게 전동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118쪽을 하고 있습니다. 588쪽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님의 588쪽 몇 분인가요? 29번이네요. 29번.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왜 어렵죠? 식이 이렇게 많네요. 전격 전압 250V, 전격 출력 50kW의 외분권, 이 발전기 얘기네. 발전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문제가 왔으니까. 외분권 계좌 저항이 25ohm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했는가? 이거는요, 그림을 못 그리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림 외분권 복권을 그려야 돼요. 자,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마추어가 있는데 계좌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계좌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외분권이죠. 외분권. 여기에 전격 전압이 250V 250V입니다. V는 이코로 250V. 그리고 발전기니까 전동기는 아니지만 발전기니까 바깥으로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IA가 나오고 여기가 부하전류가 가고 여기에 IF가 가는데 외분권 저항이 25ohm이에요. 여기 저항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가변 저항이 하나 있는데 RF는 이코로 얼마예요? 25ohm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격 출력이 50kW라니까 이렇게는 전격 출력이 P는 이코로 얼마예요? 50kW.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런 뜻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P는 이코로 VI니까 다시 하면은 250 곱하기 I. 그러므로 I는 여기 X랍니다. 그러므로 I는 V분의 P 해가지고 200A. 여기에 200A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250이니까 여기에 250이니까 우리 이런 거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여기도 250V가 걸려 있고 여기도 몇 볼트가 걸려 있어요? 250V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 250V.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IF는 R분의 V니까 IF는 고로 또 썼죠. R분의 RF분의 V니까 요거는 고로 25분의 250 하니까 요거는 고로 10A.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A. 여기에 나가는 전류는 200A.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는 얼마가 나와야 돼? 210이 나와야지 여기 200이 가고 여기 10이 가죠.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는 I 플러스 IF 이렇게 하니까 요건 200 더하기 10이니까 210이 되겠다. 이거 1분 만에 문제가 아니고 1분 만에 맞추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지금 푸는데도 몇 분 걸렸잖아요, 이거. 좋은 문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문제는 아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뭐 답만 외우시든지 아무튼 이렇게 그림만 그릴 수 있어도 성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너무 어려워서 영어란 말을 못 하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119쪽 직류 전동기의 운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